안녕하십니까. 이윤의 주식 사냥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가 이제 코스피 5천 달성을 하니까 이제 코스닥 3천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또 밝혔다고 합니다. 코스닥 3천 시대 가능할까요? 코스닥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이 오늘 998포인트까지 장중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1000포인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코스피는 5000포인트까지 돌파를 하다가 오늘은 조금 빠지는 모습을 이제 보여지긴 했지만 코스피도 5021포인트라고 하는 또 역대 최고점을 갱신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의 목표치가 5,000포인트였잖아요. 그래서 5,000포인트 이상 갈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일단 이 5,000포인트에 대한 어떤 이, 뭐랄까요, 고지이기 때문에 이 고지에서 상당히 조금 더 올라가기에는 좀 버거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15만 원 돌파를 했지만 계속 이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이렇게 강하게 뭐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조금 우리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좀 더 우리가 매기를 실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코스닥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강하다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코스피 5천 돌파한 이 시점에서 굳이 코스피를 사는 것보다는 코스닥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코스닥의 이 매수세가 상당했어요. 코스닥 기관 매수세가 9,700억 정도로 지난 2021년도 코스닥 1000포인트 돌파했을 당시에 기록했던 8천억 원 수준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면서 사상 최대 순매수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요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코스닥으로 향한 발걸음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코스닥에 대한 부분들은 정부의 활성화 정책, 뭐 벤처 투자 활성화 정책, 세제 혜택 이런 거, 벤처 투자 펀드 조성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상승에는 여러 가지 모멘텀이 분명히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122630이 아니라 233160을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233160이 뭐냐면 타이거 코스닥 150입니다. 이제 코스닥에 돈들이 들어올 거라고 봐요. 오늘 신호탄이 나왔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 레버리지 233160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봐야 될 때가 됐다라고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상반기에는 코스닥을 좀 더 강하게 띄워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코스닥 시총 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종목들의 대부분은 바이오 종목군들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지난 목요일날 아이테오젠에 충격이 있었어요. 아이테오젠이 어떤 머크, SC 제형에 대한 부분들이 로열티가 사실은 뭐 5%대로 추정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한 2%대로 머크가 공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아이테오젠 쇼크로 인해서 사실 좀 이번에 아이테오젠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신한투자증권이라든지 유수의 증권사들은 로열티를 5%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영업이익을 연내 1조를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실제로 로열티가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한 6천억, 5천억 수준으로 확 줄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하향을 시켜버렸고 실제적으로 너무 많은 기대치가 반영이 되어 있는 주가라는 어떤 인식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을 한 겁니다. 근데 아이테오젠의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고,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또 뭐 GSK도 최근에 자회사와 또 SC 제형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고, 또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상용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의 모멘텀들은 당연히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하지만 이 아이테오젠의 이 모멘텀이 이제는 좀 희석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코스닥 바이오를 누차보라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최근 한 6개월 정도는 아이테오젠 얘기를 사실 안 했습니다.
거의 안 했어요. 알테오젠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미래 먹거리와 미래 모멘텀이 충분히 있지만 어쨌든 여러 부분들이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구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알테오젠의 주가의 펌핑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알테오젠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에이빌 바이오나 또 리가켄 바이오나 또 뭐 D&D 파마텍이나 올릭스 이런 기업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어쨌든 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또 상반기 중에 코스피 이전 상장이 되기 때문에 코스닥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이 알테오젠 말고 다른 바이오 관련주를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실제로 오늘 어떻어요? 바이오 관련주의 매수세가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에이빌 바이오는 오늘 6천억 원 정도 기간이 매수가 있었어요. 오늘 기간이 9,700억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순매수를 했거든요.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절반 이상이 에이빌 바이오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삼천당 제약도 5천억 원 수준으로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고요. 리가켄 바이오도 4,800억 원 수준으로. 그다음에 에코프로 BM도 합쳐서 8천억 정도. 그다음에 모처럼 HLB도 상당히 큰 규모의 자금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핵심적인 종목군 다 뭐예요? 바이오 쪽이 많죠. 바이오, 파마 리서치 바이오, 그다음에 펩트론, 알테오젠, 알지노믹스, D&D 파마텍, ST팜, 휴젤, 보로노이, 메지언, 올릭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바이오를 끌어올리지 않고서는 코스닥에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밑단에 뭐 로봇주라든지 또 밑단에 반도체라든지 또는 밑단의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급이 받쳐주면서 마치 휴림 로봇이라든지 뉴로메카를 시총 1조로 만든 것처럼 작은 종목을 끌어올려서 어떻게든 뭐 코스닥을 끌어올릴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라고 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상도 되지만 일단은 주로 이 시총 상위 종목군들 대부분이 다 바이오 관련주이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주들이 결국 안 가게 되면 코스닥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그 종목 중에서도 알테오젠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져요. 알테오젠이 어쨌든 자리적으로도 사실 깨졌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여기 V자 반등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살짝 반등세가 약하다고 그러면 한 번로 밀려버리는 충격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알테오젠이 30만원 초반대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그 가격도 굉장히 또 싸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알테오젠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이비엘 바이오나 또 리가켄 바이오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오늘 이재명 정부가 어떤 얘기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3천 달성 제안을 했다.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바로 디지털 자산이죠. 디지털 자산이 뭐겠어요? 이재명 정부가 외쳤던 스테이블 코인 얘기했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오늘 다 무더기 상한가를 갔어요. 뭐 나날이라든지 헥토 파이낸셜이라든지 뭐 갤럭시 아모니터리 또 IT센, 뭐 글로벌이라든지 이런 종목 미투원 이런 기업들. 그래서 코스닥 3000 시대를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올라가야 되겠지요. 특히 제약바이오 올라가야 되고 반도체 소부장 올라가야 되고 2차 전지 그 중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올라가야 될 거고 로봇도 올라가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뭐 의료기기 또 화장품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이 관련주, 디지털 자산 관련주들, 그다음에 게임 관련주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화스테이블 코인, 토큰 증권 요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이제는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보셔야 될 건 뭐다? 코스닥 종목을 잘 보자. 실제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전고점을 뚫어버렸죠. 전 뚫어버리고 이제 1000포인트가 돌파한다면 이제 106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거예요. 여기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거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잘 보자.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약바이오가 사실 그 충격이 있었어요. 그죠? 충격이 있었는데 오늘 보시면 제약바이오는 더 어떻게 됐어요? 다 거의 하락폭을 만회를 했어요. 에이빌바이오도 그저께 10% 이상 빠졌다가 오늘 10%도 급등하면 만회했고 리가켄바이오도 다시 거의 만회하고 더 올라갔어요. 하락을 했는데도 하락의 음봉을 다 메꾸고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에임드 바이오 요건 좀 약했지만 요것도 그렇게까지 하락이 크게 하지 않았어요. RG 노믹스 요것도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티슈진
티슈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을 더 크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HLB도 마찬가지. HLB도 오늘 장대 양봉을 뽑아냈고요. 그래서 코스닥 바이오 쪽은 사실은 아이테오젠 쇼크가 일시적이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바이오 종목군들은 그런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에이비 바이오나 리가켄 바이오가 올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그네들의 플랫폼들을 기술 수출하는 걸 넘어서서 에이비바이오 같은 경우는 올해 담도암이라든지 이런 어떤 암 치료제, 항암제를 개발해서 상업화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아이테오젠의 문제는 뭐냐면 결국 로열티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열티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건데 실제적인 약이라든지 제품을 개발해서 나오는 것들이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테오젠의 주가가 과도하게 높다라고 평가를 받은 거고, 에이비바이오는 반면에 실제적으로 플랫폼이 넘어서서 그 플랫폼을 더 많은 빅파마들이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실제적으로 담도암 치료제가 올해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이테오젠보다는 더욱더 큰 이슈를 가져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파킨슨병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의 모멘텀 또 여러 가지 열려 있기 때문에 특히나 또 에이빌바이오나 또 리가캠 바이오나 뭐 에임드 바이오 그다음에 티슈진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특히 HLB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달에 리라푸레티나립 그다음에 리보스나립 뭐 감넬리주맙의 병용요법에 대한 이 NDA 또 미국 FDA로부터 신약 임상 신청을 또 하기 때문에 만약에 HLB가 만약에 이 신청을 해서 이게 오케이가 된다 그러면 HLB는 또다시 우리나라는 신약에 대한 어떤 이 개발 보유국이 되는 거잖아요. 이미 뭐 유한양이 뭐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HLB도 한다고 하면 신약 개발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이제 크잖아요. 모멘텀 자체가. 그래서 앞으로 제약바이오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더욱더 긍정적이고 더욱더 우리나라를 신뢰하는 그런 제약바이오 부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퀀텀 점프가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제약바이오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로봇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로봇 관련주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말씀드린 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유일 로보틱스. 오늘 로봇주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유일 로보틱스만 오늘 올랐고 신고가 갱신했어요. 물론 윗꼬리 달고 나왔는데 유일 로보틱스는 SK 로보틱스예요. SK도 상당히 로봇에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로봇의 이슈가 뜨면서 같이 딸려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로봇에 대한 배터리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가 크게 움직였고 2차전지가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SK온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도 2차전지 공장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좀 2차전지 배터리 쪽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이 시장의 개선이 되면 이 유일 로보틱스도 강하게 어떤 모멘텀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겠다. 로봇에 대한 어떤 뭐 이슈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로봇주에서는 뭐 유일 로보틱스가 저는 좀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반도체는 뭐 니노공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좀 볼 필요가 있대요. 반도체 관련주도 사실 조금 이제 쉽지 않아요. 이오테크닉스,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쉬어가고 있지만 니노공업은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그죠? 이런 기업들. 그 다음에 뭐 YC 이런 기업들. 그 다음에 그 네오셈 이런 기업들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저전력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게 하는 유리기판 쪽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SKC나, 그죠? 그 다음에 뭐 삼성전기, 그 다음에 피롭직스 이런 관련주도 여러분들이 꼭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2차전지 쪽에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이 얘기만 제가 12번째 하는 것 같아요. 2차전지는 전고체를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오늘 또 어제 상승을 좀 강하게 했었지만 여전히 좋은 모습. 레이크 머티 이것도 상승 강하게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뭐 한농 화성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이 전고체 배터리가 제가 봤을 때 1순위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만드는 장비 쪽이나 이런 걸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디지털 자산, 그 다음에 STO, 그 다음에 어떤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다날. 오늘 드디어 상한가 갔어요. 그래서 조정이 나오면은 매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IT 센 글로벌 이것도 강하게 움직였고 헥토 파이낸셜 상한가 갔고요. 그다음에 미투원 이런 기업들도 우리가 좀 주목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큰 종목은 뭐가 있어요? LG, CNS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카카오페이도 상한가를 갔어요. 이것도 이제 사실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TO 관련주나 또 갤럭시야 머니트리 갤럭시야 SM 이런 기업들도 우리가 계속적인 컨택을 해보자. 비트코인 관련주도 좀 들썩일 수 있어요. 우기투 이런 기업들도 이제 바닥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관심 있게 보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 많이 나올 거예요. STO 관련주, 뭐 신규 어떤 모멘텀을 가진 STO 관련주 막 우후죽순 나올 거예요. 그 관련주들을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방법이 이제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막 올랐다가 조정 세게 받다가 또 강하게 세게 올라갔다가 요런 식으로 아마 갈 것 같고 어쨌든 근간이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2차전지 특히 전고체 배터리 쪽 관련주 잘 보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강력한 테마성 종목으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STO 관련주 이런 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코스피 쪽보다 그죠? 코스피 쪽보다는 코스닥 쪽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갖는 여러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